배신, 용서, 그리고 신의 섭리.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정말 오래되고 강력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요셉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성경 속 인물, 요셉을 둘러싼 신화와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막내 아들이 어느 날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 이집트에서 무려 파라오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궁전까지. 와, 이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에서 잠시 한 발짝만 물러나서 수세기 동안 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증거 속에서 과연 요셉이라는 인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류 학교의 입장은요, 생각보다 꽤 단호합니다. 저명한 이집트 학자죠. 도널드 레드포드 같은 경우는 요셉 이야기를 역사로 읽는 건 글쎄요, 상당히 잘못된 시도입니다.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나 고고학적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회의적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첫째, 그 방대한 이집트 기록을 다 뒤져봐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인 재상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둘째, 그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그거다 할 만한 고고학적 발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몇몇 디테일들이 시대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낙타 대상단이 향신료를 싣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무역 형태는 요셉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시대보다 훨씬 나중인 기원전 8, 7세기에나 보편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때 이런 주장이 막 퍼지면서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요셉의 이름이랑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다. 이런 거요. 근데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는 동전을 아예 안 썼거든요. 당시 경제는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이었고요. 굳이 화폐처럼 쓴 게 있다면 대벤이라고 부르는 무게를 딱 맞춘 금속 덩어리 정도였어요. 자, 그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네 하고 끝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싹 바꿔요. 요셉이 실존했다는 증거를 찾는 대신에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느 시대에 일어났을 때 가장 말이 될까 하고 역사적 배경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잠시 역사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학자들이 대체 이집트의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요셉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들어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학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시대는 크게 세 개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피라미드를 짓던 고왕국 시대. 두 번째는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중왕국 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막강한 제국이었던 신왕국 시대. 이 세 시대의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자들이 이거다 하고 가장 유력하게 꼽는 시대가 바로 힉소스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힉소스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너온 셈족 계통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셈족 출신의 외국인이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시대인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힉소스의 수도였던 아바리스, 이 도시가 성경에서 요셉 가족이 살았다는 고센 땅에 있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전차도 바로 이 힉소스 시대에 널리 보급됐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 야쿠브 하르라는 이름을 가진 힉소스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야곱이잖아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죠? 여기에 이 가설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힉소스 왕 아페피와 같은 시대에 이집트 남쪽을 다스리던 파라오가 있었는데 바로 세누스레트 4세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근으로부터 자기 도시를 구한 자였어요. 어때요? 요셉의 이야기랑 뭔가 빡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힉소스 시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예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피라미드를 설계했던 천재 재상 이모텝이 바로 요셉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한국 시대로 와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셈족 출신 관리 바야가 요셉의 모델이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학자들의 추리가 정말 넓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었다면요? 자,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정치적, 그리고 문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려면 문학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가 그보다 먼저 나온 다른 이야기랑 줄거리나 주제, 구조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면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로 이 시누해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요셉 이야기보다 훨씬 오래된 이집트 문학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집트 귀족이 가나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해요. 자, 그럼 요셉 이야기는요? 정반대죠. 가나안의 청년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가나안에 있던 가족과 재회합니다. 와, 이건 뭐 방향만 다르지 완전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두 이야기의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원래 버전은 아마 일종의 정통성 확보용 신화였을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 가나안 땅에 요셉 가문이라는 이집트랑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힘이 셌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 속 인물로서 요셉이 가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은 어땠죠? 바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큰 비극을 맞았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권력과 이방 아내들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다른 위대한 영웅들의 인간적인 실패와 딱 대조되면서 완벽한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가 역사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요셉 이야기가 우리 인류에게 남긴 그 영향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유대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선지자 유수프의 이야기로 존중받으면서 이 세 거대 종교 모두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신의 뜻을 믿고 자기를 팔아남긴 형제들까지 용서하는 그의 모습은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죠. 그리고 지금도 봐요. 요셉과 어메이징 같은 멋진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요셉 이야기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증거는 여전히 희미하지만 그 문화적, 신학적 힘은 실로 막강하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오려면 그게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과 이야기, 그리고 그 속의 의미,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